당신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빨래를 개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했습니다. 누구도 공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듯이 당신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은 떠났고 그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의 따뜻함이, 조용히 돌아가던 집안의 평화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상실과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심리적 과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투영하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투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사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합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이상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자식에게 이상적인 자식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런 투사들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고 관계에 깊이를 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사는 본질적으로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사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투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만 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돌봐주고 끝없이 희생하며 항상 그곳에 있는 존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투사는 특히 강력합니다. 우리 문화는 여성에게 헌신적인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실제 인간으로, 자신만의 욕구와 감정과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투사를 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것, 즉 상대방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투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투사가 깨지는 순간은 보통 상실의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거기 없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투사에서 깨어나고 실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은 후에야 그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로서의 당신만 보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간, 자신만의 꿈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떠났을 때 갑자기 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아침 식탁이 비어있고 집이 어지러워지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그의 삶을 지탱해왔는지. 하지만 이것조차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남성들이 깨닫는 것은 당신이 했던 일의 가치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기능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더 나중에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다른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당신과 나누던 조용한 대화의 순간들. 그는 당신 없는 집이 단지 물리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기가 사라진 것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낍니다. 윤근 그림자의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여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그림자 속에 밀어넣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억압된 의존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필요로 하고, 훨씬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윤계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만 진정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자신의 어떤 부분이 변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돌아오기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당연시되고 당신의 희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이런 당연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만약 한 남성이 아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여성적인 것, 돌봄과 양육과 헌신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아니마, 즉
여성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의 부드러움, 감정, 관계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이 외부로 투사되어 실제 여성들, 특히 가까운 여성들을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자신 안의 여성적 측면도 함께 깨닫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서적 연결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배웁니다. 이것은 그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배움은 너무 늦게 옵니다. 당신은 이미 떠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잃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윤근. 이것을 인간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소수의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배경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항상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까지 배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관계들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깨질 때, 즉 상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을 의식의 전면으로 가져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봅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윤근 또한 대극의 원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조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으로 인식되고, 건강은 질병을 겪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해야만 소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를 통해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런 의식의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기 전에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가정들을 유지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때야 그들은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무지가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만든 따뜻함은 모두 실제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가치가 있습니다. 윤근 자기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이 자기와의 연결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연하게 여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고 당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당신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습니다. 그들은 희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억압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이 되고 억압된 욕구는 신체 증상이 되며 억압된 자아는 삶의 의미 상실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당신이 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한 것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사랑과 돌봄,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잘했어. 나는 가치 있어. 나의 노력은 의미가 있어. 다음으로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세요. 나도 쉬고 싶다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변화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윤근 전체성이 완벽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성은 자신의 한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할 때 가족들도 변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자신만의 필요와 욕구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잃기 전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투사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윤근, 개성화가 때로 분리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관계와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화가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조화가 아닙니다. 당신을 잃은 후에야 그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해방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근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그 고통은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오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중년이 이런 변화를 위한 특별한 기회의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역할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향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년에 이르러 자신이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실 이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그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자신의 의존성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후회와 죄책감 속에 머뭅니다. 그들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입니다. 윤근 우리가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며 변화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감사하게 되며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윤근 변화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그 남성은 자신의 옛 자아, 자기중심적이고 무감각했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후회만 하고 깊은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투사하고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며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하고 또다시 늦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의식의 확장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 참고 희생하며 언젠가 그들이 깨달아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두 번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며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은 관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관계를 더 진실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전체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전체성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자신을 위한 것과 타인을 위한 것의 균형, 독립과 연결의 균형. 만약 당신이 평생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균형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과 깨달음, 그리고 가치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왜 사람들이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탐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당신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나기 전에, 아니 떠나지 않고도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평생을 보내기에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